수억 년 동안 용들은 먹이 사슬의 정점으로 군림해왔어. 그중 백룡왕이 가장 강력한 존재였지. 심지어 신들조차 그를 두려워했어. 오늘 백룡이 하지만 오늘 이유를 모르게 백룡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미워할 이유도 없이 사라졌어. 그저 그의 존재만으로 세상에 위협이 되기에 그들은 손을 댔을 거야. 죽기 직전 인간들의 변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백룡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응시했어.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길 기원하며 고대 신들과 함께 살다간 신성한 용족의 운명이 일이 될 줄이야. 그 몸이 서서히 무너지며 하늘과 땅으로 되돌아가 영원한 안식처로 향했어. 죽을 줄 알았는데 백룡은 다시 태어났어. 작은 가정에서 소년 도란으로. 수년이 흘렀고 그 아이는 이제 성장했어. 당연히 도란은 과거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 마을에서 그는 귀엽고 작은 친구 이리를 만났어.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그는 인생이 정말 의미 깊고 가족과 함께 시골에서 평온히 살고 싶어졌어. 그들의 마을은 베란으로 불리며 아레스트 대륙의 북쪽 경계에 있어. 여기의 주요 경제는 당연히 농업이야. 항상 그랬듯이 도라는 부모님을 도와 들판으로 나가 비료를 주며 그 일상 속에 숨겨진 따뜻한 모험을 느낀다. 비록 냄새가 좀 나지만 이게 미래의 작물이 더 푸르게 자라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수백만 년의 삶을 통해 쌓은 지식으로 도라는 마을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그의 힘이야. 그래서 겨우 15세에 그는 이미 어른으로 여겨지며 스스로 살아가야 해. 농사일을 끝낸 후 젊은이들은 형과 함께 낚시를 가며 그 속에 우정을 키워나가. 형은 동생이 위험한 늪지를 조사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 그곳이 마을 근처라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까 도라는 전투 능력이 있으니 그 임무를 맡았어. 원래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이 마을을 지키느라 바빠서 도란이 대신 갔고 다른 사람을 데려가기 싫어했어. 잠시 후 도라는 낚은 물고기를 지인에게 팔러 갔어. 낚시 가는 게 진짜 멋진데. 그 두 사람은 내일 떠나야 하는데 오늘도 여유롭게 있는 게 놀라웠어. 낚시 가는 게 진짜 멋진데. 도라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 말리다와 안부는 마을 아이들에게 평범한 괴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전투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도란도 도와주지만 이번에는 그들에게 맡겨야 해. 근처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 마을에 병력이 부족하니 강한 사람들은 모두 바빠. 각자 스스로 훈련해서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해. 이리도 그 친구를 불러 마법을 배우러 갔어. 그녀는 도란이 잘생기고 재능이 있어서 좋아해. 둘은 마을의 한 노파집으로 갔어. 사실 그는 용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으로 살고 있으니 그걸 쓰고 싶지 않아. 노파에게서 마법을 배우는 것 외에도 많은 걸 배웠어. 도란의 가장 약한 점은 약 만들기야. 이게 중요해서 마을 모든 사람이 기본은 알아야 해. 오후가 되자 그는 다른 곳에서 원한 소녀를 만났어. 마을장이 소개한 크리스티나? 그녀는 귀족 출신이니 도란에게 잘 대해주라고 했어. 그 소녀는 강하고 솔직해서 예의 바르게 악수를 했어. 악수로 서로가 강자라는 걸 알았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채소 좀 수확하러 갔어. 여기 겨울은 얼어 죽을 만큼 추워. 여름은 더위가 미치게 뜨거워. 이게 도란에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혹독한지 새롭게 보이게 했어. 집에 도착하니 동생 마오가 환영해줬어.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야. 떠나기 전에 부모님과 동생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가족은 즐겁게 식사를 함께 했어. 엄마의 요리 솜씨는 여전해서 세 식구가 싹 다 먹어치웠어. 아빠는 독립생활이 편하지만 좀 외롭다고 말하며 도란이 형달론처럼 결혼할 여자를 찾으라고 했어. 이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그는 아직 그럴 생각 없어. 독신으로 몇 년 더 살고 싶어. 엄마는 내일 여행에 대해 물었어. 그곳은 신라니족이 살았던 곳이니 위험할 수 있지만 가지 않으면 안 돼. 형도 도란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그는 멀리서만 관찰할 테니 엄마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 아빠는 아들이 성장했다고 칭찬하며 원하는 대로 하되 안전을 지키라고 조언했어.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러 왔어. 그게 놀라웠어. 원래 군인들이 갈 일인데 그들이 대신 갔으니까. 저쪽 아저씨는 교대를 하려 했지만 말리다가 막았어. 누가 마을을 지키겠어. 소레티아도 축복의 주문을 걸어줬어. 스승과 이리는 여행에서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라 예언했으니 도란에게 특히 주의하라고 했어. 그 친구는 길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해줬어. 과거에 신라니족이 그들의 마을과 가끔 교류했어. 최근에 그들이 이유 없이 사라졌으니 도란의 임무는 그들이 위협받은 이유를 확인하고 그것이 마을에 위험한지 보는 거야. 도착해서 늪지를 조사하니 지진 감각으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어. 토원소의 힘이 너무 강하고 수원소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래서 신라니족이 물이 없어 떠난 거야. 마구로의 점괘가 정말 정확하단 걸 인정했어. 갑자기 근처에서 소리가 나서 그는 경계하며 검을 뽑았어. 이곳에서 살아남는 건 강한 괴물들 뿐이니 상대는 분명 대단한 놈일 거야. 하지만 나타난 건 멍한 뱀족 소녀였어. 위협받자 그녀는 강하게 보이려 애썼어. 그는 라미아가 왜 이 환경에 사는 건지 궁금해졌어. 소문처럼 뱀족은 정말 아름다워. 그 매혹 마법이 있지만 그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매혹 시도를 했지만 어딘가 어색해서 도란에게는 효과가 없었어. 그의 눈에는 그녀의 행동이 그냥 웃기게 보였어. 갑자기 신라니족을 위협하는 진짜 괴물이 거대하게 나타났어. 그 순진한 소녀가 그 안에 갇혀 있었어. 부서질 줄 알았는데 인간이 구해줬어. 도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쳤어. 그 후 그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 괴물이 가자 그녀가 그게 뭐냐고 물었어. 도라는 그 괴물을 미친 토령이라고 했어. 그녀는 그렇게 크고 추한 걸 본 적 없어. 그는 신라니족이 이 늪지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 토령 때문에 떠났는지 이야기했어. 얼마 전 베란에서 큰 지진을 느꼈어. 아마 토령이 그 영향을 받아 미쳤을 거야. 치료법이 없으니 도라는 새 친구와 함께 그걸 막기 위해 협력하고 싶어졌어. 그녀는 자신을 셀리나라고 소개했어. 뱀족은 마법을 쓸 수 있으니 할 수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괴물과 같은 토속 성인이 아파. 그래서 어렵겠지만 도라는 그녀가 잠깐만 붙잡아주길 바랐어.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같은 속성이지만 라미아가 쓰면 약간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안심한 그는 그녀에게 유인 임무를 맡겼고 자신은 끝장내기로 했어. 셀리나는 동의했지만 처음 만난 사이라서 호흡이 안 맞을까봐 걱정했어.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여줬어. 멍한 소녀는 그에게 좋은 소원을 빌었어. 하지만 결혼 서약처럼 말해서 도라는 할 말이 없었어. 그때 토령이 그들에게 다가왔어. 신호를 받자 둘은 각자 일에 나섰어. 셀리나는 적당한 위치에서 대용수를 소환했어. 그때 도란도 성공적으로 지원해서 토령을 묶었어. 같은 시스템이니 뱀이 순식간에 파괴되었어.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도란에게 유리한 위치를 잡을 기회를 주었지. 자신만의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높이 뛰어오르며 드래곤의 마력을 검에 불어넣는 자신만의 절기술을 펼쳤어. 한 번의 배기로 토령이 둘로 갈라졌어. 몸에 지늘기 사방으로 흩어지자 셀리나는 당황하며 도망쳤어. 결과적으로 그녀는 온통 더러워졌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 도란은 그녀를 확인하며 도와준 데 고마워했어. 그는 자신이 베란 마을의 도란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어. 그렇게 둘은 더 가까워졌고 셀리나가 씻을 곳을 찾아갔어. 저녁이 되자 모든 게 안정됐어. 도란은 그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었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셀리나는 기뻐했어. 그는 그녀가 아는 다른 라미아들과 다르다고 했어. 좀 더 어리석어 보인다고. 보통 인간을 만나면 경계하고 공격하던데 그녀는 그냥 춤을 추지 뭐야. 라미아 마을이 근처에 없으니 그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어. 셀리나는 17살이 되면 반쪽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녀도 그 여행 중이야. 안타깝게도 좋은 사람처럼 자신을 만나지 못했어. 그녀의 부족은 모두 여자라서 강한 파트너와 짝을 지어야 해. 아들 레미가 드물게 태어나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종족을 따르지 뱀처럼 되진 않아. 과거의 라미아는 저주받은 인간 여성이 만들어낸 거라고 해.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반인반뱀으로 태어나 지금의 라미아족이 됐어. 그들의 몸에 독이 강하니 파트너는 독에 면역이 돼야 키스나 그런 걸 할 수 있어. 아니면 교배시, 아니면 파트너가 죽을 거야. 이걸 듣고 도라는 그들의 번식 임무가 정말 힘들단 걸 느꼈어. 그녀의 어머니도 비슷한 여행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특히 그분도 인간이었어, 자신처럼. 셀리나의 얼굴이 본 적 없는 다른 라미아들보다 더 예쁜 이유가 궁금해. 귀엽다고 칭찬받자. 그녀는 부끄러워했어. 아마 이 남자에게 빠진 건지도 모르지만 해를 끼칠까봐 사랑을 고백 못해. 그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그녀는 그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했어. 그녀의 성격은 좀 아이처럼 어리숙해. 도란이 웃겼어. 이러고 결혼하려면 파트너가 고생할 텐데. 가족에 대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니 그녀는 도란이 행복하게 살고 있단 걸 알았어. 이 말에 도란은 과거용으로 혼자 살던 때를 떠올렸어. 다음 날 아침 둘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어.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파트너를 찾으라고 했어. 갑자기 라미아가 생명 에너지를 좋아한다는 걸 떠올렸어. 그래서 그녀에게 조금 전해줬어. 선물처럼. 그게 너무 강해서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 용의 생명이 특별하니까. 둘은 여유가 되면 서로의 마을에 놀러 오자고 약속했어.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어. 며칠 후 셀리나는 두 모험가를 만났어. 그들은 친근해 보였고 서로 인사했어. 그녀의 힘을 칭찬하며 짐을 많이 든다고 했어. 그녀는 무해하다고 말했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보자마자 그녀의 아래 몸을 보고 두 남자가 사라졌어. 이로 인해 그녀는 슬펐어. 매번 사람들을 겁주고 도망치게 하니까 도라는 스승의 지도에 따라 연습 중이었어. 그 커플은 마법약을 만들고 있었고 도라는 그게 약했어. 일반 약과 달리 마법약은 에너지 가득한 재료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해.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 잘못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이리는 아주 솜씨 좋지만 도라는 계속 실패했어. 그래서 마구루에게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도 여전히 실패인데 그녀는 그를 위로하며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 이 일은 안 좋아도 그는 풀과 약초를 잘 알아봐.
그 말을 듣고 그는 고마워하며 복잡한 공식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했어. 그건 브레임 설 수 없어. 이 전생이 용이었으니 병에 걸린 적 없어서 약에 관심 없었어. 마구로는 이리의 제품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잘했다고 칭찬했어. 그래서 그녀는 기뻐하며 밖에 나가 놀 수 있었어. 그래도 도란과 함께 있고 싶었어. 스승은 도란의 공격 마법이 고급 수준이라고 했어. 조금 더 연습하면 미래에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서둘 필요 없다고. 성공은 지름길 없이 오니까. 그는 재능 있지만 몇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어. 그게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녀는 그의 실패를 독해 약으로 바꾸고 싶어 해.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연마하라고 했어. 점심에 그는 이리의 초대를 받고 집에 가서 가족과 식사했어. 비록 처음은 아니지만 그들의 따뜻한 대접에 가슴이 벅차오르니 살짝 당황스럽네. 보통 식사 전에 모두가 신령에게 기도를 올리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신을 숭배해요. 그건 마이, 도란의 옛 친구예요. 그녀의 동상을 보니 도란이 만나고 싶어지네요. 식사를 마치고 도란이 급히 어딘가로 가다 뮤언니가 불러서 신선한 우유를 권해줬어요. 이 아름다운 그녀는 반인반우라서 우유가 넘쳐 흘러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여인의 우유만큼 좋은 건 없다고 해요. 게다가 젊고 예쁘니 남자들은 매일 와서 즐기러 오죠. 도란도 뮤의 우유를 좋아하니 초대를 받자마자 오케이해요. 매는 계속 훈련소로 달려가서 도와요. 그게 우연히 크리스티나가 보고 궁금해져. 도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아니는 아이들에게 평소처럼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도란보다 몇 살 위지만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요. 아이들은 맨이 오자마자 성과를 자랑하며 달려와요. 그는 숲속에서 뭔가 익숙한 기운을 느껴요. 그 존재는 괴물의 것. 그래서 젊은이가 걱정돼서 가봤어요. 밤이 되니 그 기운이 셀리나의 것임을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멀리 가버렸어야 할 텐데 다가가니 도란이 셀리나가 목욕하는 걸 우연히 봐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바보 같지만 부끄러워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녀가 물을 엎질러서 맨이 안아줬어요. 이 장면은 정말 어색해. 그녀가 가릴 게 없어요. 도라는 감정에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아무렇지 않게 헤이브. 마을 언니들의 그걸 자주 봤으니? 이건 마을 언니들의 우유를 자주 마셔서 그런가 봐요. 익숙해졌으니 그래요. 셀리나가 왜 여기 있냐고 묻자 그녀는 돌아보게 해달라고 해요. 도란이 거부하고 그녀가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요. 아름다운 건 봐야 하니 그녀의 말 안 듣고 이게 그녀의 미모를 줄이지 않아. 그리고 이걸 보는 게 그녀의 미모를 줄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사실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끄러워해요. 젊은이는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라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셀리나가 그게 아무렇지 않자 화를 내요. 계속 말해도 듣지 않으니 때렸어요. 도란이 잘못을 알았으니 사과해요. 셀리나는 관대해서 이번만 넘어가요. 왜 여기 왔는지 묻자 그녀는 전에 남쪽으로 가서 이상형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슬퍼 보이네요. 계획은 그랬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오직 도란만 자신을 잘 대해줬으니 그녀가 찾아왔어요. 도란은 문제없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녀를 이렇게 보니 정말 기뻐요. 그 말에 그녀도 행복해요. 도란이 같이 살자고 제안하니 전에 부모님이 연인을 찾으라고 했으니 이게 행복을 가져올지도 몰라요. 이걸 물으니 셀리나는 고백인 줄 알아요. 마을에서 사는 건 라미아가 괴물로 여겨져서 안 될 거예요. 도라는 그녀를 도울 계획이 있어요. 게다가 마을에 반수와 반인들이 많이 살아요. 귀여운 괴물 하나 더하면 괜찮을 거예요. 처음엔 그들을 경계할 수 있지만 서서히 호감을 얻으면 괜찮아요. 자신이 인간과 친구가 될 기회가 생기니 그녀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요. 매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더 흥미롭게 할 거라 생각해요. 말 끝나자 마치 사람을 유혹한 기분이 들어요. 셀리나는 웃으며 같이 살면 재미있을 거라 해요. 커플이 하는 일들을 하면 더 좋겠어요. 맨이라면 자신의 독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그녀는 다른 이유로 찾아왔단 걸 인정해요. 전에 도란이 생명 에너지를 전해주니 그녀가 매료됐어요. 그토록 맛있고 영양 있는 생명력은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먹고 싶어하니 젊은이는 영악하게 같이 살면 언제든 줄게요. 이제 셀리나는 이 남자에게 완전히 빠졌어요. 생명력을 공유하니 그들은 마을과 연결되는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사람들은 셀리나가 남긴 고기와 생선을 계속 받았어요. 이걸로 그들은 그녀가 괴물이라고 추측했어요. 발자국과 이걸로 그녀가 괴물이라고 하지만 왜 선물을 주나 싶어요? 그들은 라미아가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다 알아요. 마을 사람들은 항상 위협에 경계하니 괴물이 다가오는 걸 원치 않아요. 곧장 마을장과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라미아는 매우 드물지만 여기 나타났으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셀리나가 남긴 건 맛있지만 바라는 조심스럽게 사람을 모아 없애자 해요. 노인들은 혼자라도 뱀사람이 위험하니 고민해요. 도라는 밖에서 듣고 걱정되니 실내 쌓기 계획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셀리나는 사람들에게 생선을 잡아주려고 애썼어요. 마우루 할머니는 낙관적이에요. 팀장에게 서둘지 말라고 해요. 여기 모두가 마을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라미아가 음식을 남겼으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친구인지 적인지 확인한 후에 행동하세요. 1위는 스승이 미리 계산한 점을 가져왔어요. 결과를 보니 뱀의 출현이 행운을 가져올 거예요. 이건 그녀의 생각과 맞아요. 모두가 듣고 안심하며 그녀의 말대로 기다리니 도란이 기뻐요. 그날 오후 도란이 그녀에게 마지막 단계 때가 됐다고 알려요. 사람들이 덜 경계하니 매는 두 사람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 생각해요. 다음날 바람과 마딜이 사람들을 모아 라미아의 흔적을 찾으러 갔어요. 당연히 맨도 포함됐어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막으려고. 마을의 핵심 보호자들이 여기 있으니 아니는 다른 곳이 덜 지켜질까봐 걱정해요. 반대로 도라는 셀리나의 선함을 더 많은 사람이 보니 기뻐요. 가장 중요한 건 바안과 말리다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건 바안과 말리다지만 중요한 건 여신의 사자 레티아요. 그녀는 마랄리의 신봉자예요. 회복과 해독 능력이 있어요. 그녀가 인정하면 뱀 친구가 통과될 거예요. 계획은 사람 구하는 장면 만들기예요. 도란이 희생자 역할로 송곳니 토끼에게 공격받고 셀리나가 적절한 때 나타나요. 하지만 일이 너무 커졌어요. 거대한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요. 처음엔 라미아인 줄 알았지만 그건 상갑고망이에요. 매우 강력하지만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격력으로 누구든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니 팀장은 모두 뒤로 물러나라고 해요. 겁에 질려 타우로가 넘어지니 아들이 목표가 됐어요. 이 상황이 예상치 못했지만 도란이 제때 왔어요. 셀리나도 가까이 있으니 그녀가 두 사람을 보호했어요. 그녀가 그 괴물을 조종할 수 있어. 그리고 다치지 않고 영토로 돌아가요. 라미아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며 모두가 여전히 경계해요. 구해진 아이는 감사하지만 아버지가 도란을 부르세요. 그는 남아서 보호하니 그녀가 우리를 구했으니 말리다가 다치게 하지 말아요. 그녀는 친절하다 생각하지만 팀장은 아니에요. 보호팀의 리더라서 나쁜 일은 원치 않아요. 매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배웠으니 가지 않을 거예요. 마을에 선물을 준 이유를 묻자 셀리나가 인정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빌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종족의법을 따르지만 여행하다가 모두가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와 살고 싶어요. 한동안만이라도 괜찮아요. 그녀의 진심을 듣고 병사들이 동정해요. 방금 두 사람을 구한 이유는 그들이 죽으면 가족이 슬플 테니 본인 아버지가 인간이니 해치지 않을 거예요. 마구로 할머니의 예언이 맞았네요. 게다가 레티시아가 마알리 여신의 계시로 셀리나를 받아들이니 모두가 그녀를 받아들였어요. 이 일에 도란이 매우 놀라요. 옛 친구가 도와준 거라 생각해요. 이건 신성한 판단이니 아무도 반대 못해요. 마알리가 라미아에 대해 말했어요. 자연의 신 마알리가 라미아는 악이 아니라 자연의 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함께 살자고 해요. 셀리나는 눈의 저주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아요. 그녀는 출혈로 기절했으니 치료를 받았어요. 다음 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집을 선물했어요. 새 주민으로. 그녀는 이런 준비에 매우 기뻐요. 그중 바람부자의 선물이 있어요. 사과와 감사의 의미로. 1위는 라미아에 대해 모르니 새 친구에게 알려달라고 해요. 도라는 이웃으로 소개해요. 동시에 성공을 축하하며 비록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지만 도라는 여신이 계시를 보내 도와줘서 감사해요. 그날 밤 매는 특수능력으로 영혼 형태로 마을 여신을 만나러 가요. 9겹 구름을 뚫고 멋진 곳에 도착했어요. 용 친구가 왔단 걸 느끼니 그녀가 맞이해요. 전에 매우 친했으니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하지만 지금은 인간 신분이니 도라니 여신님, 용신님이라고 해요. 환생 후 인간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셀리나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매는 다시 한번 마을에게 감사해요. 계시가 없었으면 그녀가 어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모든 게 안정됐어요. 게다가 여신이 인간 모습의 자신을 알아본 게 놀라워요. 그녀는 매니용 영혼 기도를 듣고 알아봤어요. 그녀가 받은 건 즐겁게 살고 싶은 소원이에요. 예전 백룡왕과 다르게. 도라는 이걸 부정하지 않고 이번 생에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죽기 전 영우의 검에 심장을 맞았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젊은이는 매일이 누군가에겐 마지막일 수 있단 걸 깨달았어요. 인간 몸은 약하니 쉽게 다치니 이 생을 더 소중히 해요. 마알리는 용친구가 최근 빛나게 사는 걸 봐요. 기뻐하며 라미아의 등장 때문일 거라 생각해요. 그녀는 맨의 마음속 순수한 기쁨을 느꼈으니 라미아의 등장 때문이라 생각해요. 이 말을 듣고 도라는 부정하지 않고 다음에 만나기로 해요. 시간이 지나 맨은 귀여운 친구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며 깨요. 그녀는 매우 흥분돼서 일찍 일어났어요. 도라는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문을 두드리라고 조언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돼요. 도란의 얼굴이 밝으니 그녀가 물어요. 젊은이는 장난스럽게 옛 친구를 꿈에서 만나 좋은 말을 들어서 상쾌하다고 해요. 전에 그들은 오늘 크리스티나와 감자를 캐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뱀 친구가 바로 하자고 해요. 그녀는 최근 기뻐서 왕국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녀가 전하고 싶은 건 나라의 가장 큰 학원의 원장님이에요. 그녀는 정령을 조종할 수 있어요. 크리스티나의 편지라서 그녀가 바로 열어요. 이 학원에서 모두가 그녀를 알아요. 올리비아의 자랑거리예요.
편지를 주니 그녀는 읽고 싶어서 더 기대되어. 편지에는 베란마을에서의 삶이 써 있어요. 작은 마을이지만 사랑이 풍부하고 혹독한 기후와 괴물에 직면하니 모두가 싸울 줄 알아요. 그녀는 마딜 부단장과 첫 전투를 이야기해요. 마을에서 강하지만 크리스티나를 만나면 이기지 못해요. 진지에도 무기가 날아가니 모두가 그녀의 재능에 감탄해요. 마딜라는 완전히 인정하고 그녀의 검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반대로 그녀도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모두가 기뻐요. 팀장 바란도 축하 파티를 열어요. 크리스티나가 마을의 환대를 느끼게 하려고. 곧장 사람들의 부드럽고 따뜻함에 그녀가 매료됐어요. 삶이 혹독하지만 음식은 맛있어요. 모든 마음을 다 담아 만든 거예요. 처음엔 너무 잘 대해주니 크리스티나가 적응 못했어요. 귀족이라서 모두가 존경하니 다른 사람처럼 어깨를 두드리지 않아요. 이로 인해 그녀는 그들의 자유로운 웃음 속에서 조금 외로워요. 저녁에 크리스티나는 혼자 검을 연습하고 셀리나와 맨이 우연히 봐요. 그들은 다가가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조금 거리를 두는 걸 알아요. 사랑스러운 뱀 친구 셀리나가 밝은 미소로 누군가의 기분을 따뜻하게 바꾸려 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했어. 셀리나가 새 친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었어. 셀리나가 뽑아온 선물 가득한 뽕침대에 대해 소개했어. 셀리나에게는 그게 정말 따뜻해서 크리스티나가 한번 시도해보길 원했어. 처음에 도란이 있어서 좀 어색했지만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어. 그래서 누워보니 라미아 부족의 침대가 정말 특별하더라. 겉보기엔 거칠지만 놀라울 정도로 편하네. 여기서 그들은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세리나에게는 자신을 위험한 괴물로 여겨 마을 사람들이 멀리할까봐 두려웠지만 다들 받아들여 주었어. 발람 부부가 자신에게 정말 잘해주었다고 했어. 그 여동생의 우유는 정말 맛있어서 한 모금의 기를 잊어버릴 만큼 매력적이었어. 요즘에는 다양한 우유를 만들어 대회를 열고 있어.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는 걸 봤던 거야. 그들의 집은 형제 모두가 정말 환대하는 곳이야. 반란형이 큰 물고기를 잡은 후 마을 전체를 대접했어. 메인이 말하길 다른 사람들도 각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세리나는 메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친구와 함께 억지로 침대로 끌어들였어. 메인은 문제없었어. 두 여자가 그렇게 열정적이라서 그 자리에서 깔깔거리며 웃었어. 몇 날 후 마을에서 다시 우유 마시기 대회가 열렸어. 무 씨가 와서 새 우유 맛이 어때요? 물었더니 정말 맛있다고 칭찬받았어. 그 형님도 마른 청년들에게 자기 아내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해서 강하게 만들려고 했어. 크리스티나와 세린도 왔고 그래서 함께 초대받았어. 크리스티나가 그렇게 잘 마시니 주위 사람들이 기뻐했어. 그들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 발란이 크리스티나와 따로 우유 마시기 대결을 제안했어. 크리스티나는 자신 있게 동의했어. 그분이 마을에서 가장 잘 마시는 사람이라고 해도 크리스티나의 끝없는 배는 포기하지 않았어. 반면 발란은 이미 취한 상태였어. 예상대로 그는 크리스티나의 무한한 배 앞에서 패배했어. 사람들이 모여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가 인정받은 걸로 보니 기뻐했어. 그 아내가 딸의 우유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대접했어. 처음엔 남편이 먼저 시도할 생각이었지만 그가 이미 쓰러졌으니 포기했어. 마셔보니 그 우유는 여동생 것보다 더 상쾌해서 정말 맛있었어. 그래서 한 잔 더 부탁했지 동생이 기뻐서 안아주기까지 했어. 이게 첫 우유 만들기라서 도란과 세리나를 떠올리며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어. 편지에서 베란 마을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썼어. 그 친구는 크리스티나가 라미아와 친구가 된 걸 알고 깜짝 놀랐어. 하지만 이 소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어. 귀족들은 이걸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 라미아를 위험한 괴물로 보았으니까 소문을 퍼뜨린 건 캔이었어. 올리비아에게 크리스티나의 뱀 친구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어. 그녀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마법사야. 한 라미아라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 요즘 의심스러운 실종 사건이 일어나서 그녀가 세리나를 노리고 있어. 올리비아가 변호했어. 그 뱀 친구는 마알리, 여신이 인정하는 친절한 존재라고. 그래도 캔은 세리나를 잡아 조사하고 싶었어. 베란마을 관리자는 그녀 편이었어.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 즉시 잡으러 갔어. 친구들은 이 일에 아직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세리나는 처음으로 감자를 캐봐서 아무것도 몰랐어. 도란도 정리해야 했고 크리스티나의 방식을 보니 할 말 없었어. 이건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어. 클랜이 달려와서 그들을 밖으로 불렀어. 크리스티나는 마을장이 한쪽으로 데려가 부탁을 했어. 세리나는 이미 군인들에게 포위됐어. 세리나는 구다라는 늙은 관리의 명령으로 군인들에게 포위됐어. 미니 괴물을 마을로 데려온 걸 알지만 묻지도 않았어. 여기 여사제는 자연 여신이 세리나를 인정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그는 이 땅의 관리자로서 위협을 방지하려고 했어. 확실하고 빠르게 제거하겠다고. 도란의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예상대로 그 늙은이는 그녀를 중앙으로 데려가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 미는 여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걸 말했어.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라미아가 이곳에 살기 위해 왕국을 통과해야 한다고. 그게 오랜 법이야. 방법 없어서 미는 친구를 데려간 사람으로서 따라가겠다고 했어.
그들은 민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함께 가게 했어. 마을 사람들은 이 태도에 불만을 보였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더니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네. 사람들의 안타까움. 정말 가식적이야. 크리스티나는 두 사람을 걱정해서 학원으로 돌아가 교장님을 구하러 갔어. 그분이 영향력이 크니까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즉시 그녀는 몸의 마법을 강화했어. 최고 속도로 수도로 달려갔어. 저쪽에서 커플은 마차 안에 앉아 있었어. 세리나에게는 처음이라서 좀 무서웠어. 다행히 도란이 옆에 있어서 안심됐어. 도란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 그래도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어. 미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어. 그래서 안아주니 그녀가 감동받았어. 정말 연인처럼 느껴졌어. 도란은 이게 엄마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어. 언제든 불안할 때 엄마가 그렇게 하면 정말 효과적이었어. 세리나는 이제야 눈물을 흘리며 도란이 밤새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저쪽에서 크리스티나는 전속력으로 교장실에 도착했어. 올리비아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했어. 그래서 진정시키게 했어. 일시적으로 세리나는 여신의 축복 덕에 제거되지 않을 거야. 그들을 데려온 건 켄이야.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물론 그건 불가능해. 베란 마을이 너무 멀거든. 저쪽 커플은 이제 늙은 관리자를 만나러 불려갔어. 이 일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그가 그들을 사람 없는 구석으로 데려갔어. 아직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얼굴은 충격받았어. 크리스티나가 여전히 노력 중이야. 크리스티나가 세리나를 위해 노력 중이야. 교장은 그녀의 목적이 사람을 잡는 거라고 했어. 이게 중앙정부의 진짜 얼굴이야. 켄과 그의 무리가 만든 거야. 들으니 그녀는 초조해졌지만 impulsively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받았어. 그럴 수 있으면 죄를 받을 테니까. 저쪽에서 커플은 켄에게 데려갔어. 그녀를 기쁘게 했어. 그녀는 위선적으로 세리나를 환영했어. 메인에 대해 물었더니 자신도 관련이 있어서 따라왔다고 했어. 그녀는 그들을 방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어. 구단은 보고를 끝내기 위해 쫓겨났어. 세리나는 맛있는 음식을 초대받아서 정말 기뻐했어. 그녀는 이게 구금된 대가라고 했어. 그들은 상대가 친절한 걸 봤어. 그들은 상대가 그렇게 친절한 걸 봤어. 세리나는 베란마을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에 대해 물었고 켄은 내일 시작될 거라고 했어. 청결함을 증명하면 그들은 돌아갈 수 있어. 듣고 나니 세리나는 안심됐어. 처음 군인들에게 포위당할 때 죽을 줄 알았으니까. 켄은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했어. 세리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장 위험한 힘 중 하나야. 그녀와 대화한 후 켄은 세리나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걸 느꼈어. 학원으로 돌아가 그 늙은이는 왔어. 크리스티나는 화가 났어. 처음에 태도를 보였지만 그가 우리 편이라는 걸 알자 설명을 듣게 됐어. 저쪽 커플은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야 그 안에 수면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켄은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세리나처럼 예쁜 라미아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 바다처럼 깊은 푸른 눈과 금발 머리가 돋보이네. 그게 그녀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해.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싶었어. 이때 약이 들어가서 커플은 쓰러졌어. 저쪽에서 구단은 가을 로아 지역의 젊은 여성 실종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 크리스티나도 이 사건을 들었고 아직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어. 그들은 가을 로아에 사는 마법사가 있다고 했어. 그 여자는 300세가 넘었고 크리스티나는 올리비아가 그 납치범일 줄 알았어. 구단은 그 마법사가 인간이라고 했어.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으니까 납치범이 금단의 마법을 써서 젊음을 유지한 거야. 소문에. 그녀는 다른 여성의 몸을 빼앗아 계속 사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그 마법사가 아름다운 라미아에게 눈을 돌렸어. 듣고 나니 크리스티나는 켄이 악당임을 알았어. 하지만 그가 이걸 알면서 왜 친구를 위험에 빠뜨렸는지 이해가 안 가. 현재 상황으로 그들의 시간이 적으니까 행동에 나섰어. 크리스티나는 이유를 듣기 위해 따라갔어. 왜 그 커플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세리나는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 그 마법사는 오랜만에 완벽한 라미아를 잡아서 기뻐했어. 그녀는 세리나의 부드러운 피부를 원했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 도라니께서 미래의 아내를 보호했어. 이게 그 늙은이를 당황하게 했어. 충분한 수면제를 줬는데 그는 바닥에 마법원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어. 켄이 살인에 너무 익숙하냐고 물었어. 상대는 인정했어. 자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기억 안 나. 도라니 부순사슬도 라미아의 것에서 만든 거라고. 켄은 민이 정말 인간이냐고 물었어. 어떻게 그렇게 강하니? 그는 백룡왕으로 수백만 년을 살았다고? 도라는 이런 자들과 대화할 수 없어서 나서고 싶었어. 한 번 더 물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니? 그녀는 웃으며 100을 넘기자 세지 않았다고 했어. 그 잔인함의 이유는 연구를 위해서야. 세상 모든 게 아름답고 그녀는 그걸 모두 가지려 했어. 그래서 모든 걸 빼앗아 젊음을 유지해. 도라는 그녀의 마법이 이미 금지됐단 걸 알았어. 마족과 계약해서 배운 거냐고 물었어. 켄은 민의 지식이 많아 놀랐어. 자신의 몸 부분들은 다른 강한 종족에서 가져온 거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남의 생명을 발밑에 두고 언제든 버릴 수 있대. 도라는 그녀가 이 정도로 타락했으니 할 말 없었어.
그 마법사는 자신의 연구에 자랑스러워했어. 권력자들이 후원했으니까. 그래서 300년 동안 악행을 저질러도 안 잡혔어. 미는 아름다운 친구를 가졌으니 그녀의 몸 모든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거래. 이때 귀여운 뱀은 깨서 모든 걸 들었어. 그녀는 그 여자의 잔인한 행동에 혐오했어. 가짜 캐는 그 수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어. 그렇게 빨리 깨는 건 안 되니까. 듣고 나서 세리나는 구다가 왜 도와줬는지 알았어. 도라는 그런 쓰레기들은 항상 큰 소리치네. 몇 마디로 그녀에 대한 모든 증거를 기록했어. 커플은 음성마법 도구를 써서 다른 쪽 사람들이 모든 걸 들었어. 증거가 있으니 크리스티나와 고위 관리들이 도착했어. 그래서 친구가 와서 기뻐했어. 누가 알았겠어. 그녀가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날 줄. 친구는 두 아이가 이 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끼가 된 걸 꾸짖었어. 올리비아는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했어. 어쨌든 세리나가 표적이니까. 그들이 가르치려 하자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알겠어. 캔은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게 그녀를 매료시켰지만 거울을 보니 자신은 너무 추하고 이 모습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에 맞지 않아.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 대한 연속살인이 일어났어. 아름다운 걸 보면 빼앗고 금단의 기술로 다른 사람의 부분을 몸에 이식했어. 마족의 후원으로 그녀의 삶이 바뀌었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모든 걸 빼앗고 싶었지만 올리비아처럼 완벽한 자가 있어서 아직 원하는 걸 못 얻었어. 이제 계획이 망했으니 100년 노력은 무의미해졌어. 아름다움을 좋아하지만 몸에 너무 많은 걸 합쳐서 이제 그녀는 끔찍한 괴물이 됐어. 캔은 여전히 라미아를 모으고 싶어 양측의 전투가 시작되었어. 크리스티나가 그 생물에 대해 묻자 도란이 알려주었지. 무수한 종족의 합체체로 그녀가 마족과 계약한 증거야. 즉시 제거해야 해. 어째서 그 노파가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는지 이해가 안 돼. 세상의 모든 생물을 결합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다니. 세상의 병사들은 그럴 수 없어. 병사들은 그 거대한 몸을 어찌할 수 없었어. 셀리나가 그들이 위험에 처하자 그녀의 눈으로 힘을 써 제어하려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 공격할 의도를 보이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서서 보호했어. 크리스티나는 악당들을 친구를 해친 대가로 처단하고 싶어 특별한 검으로 적의 촉수를 모두 베며 카이엔을 고통스럽게 했어. 그녀는 몸을 더 단단하게 강화했어. 동시에 수백 개의 눈을 만들어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검은 마법으로 크리스티나에게 독가스를 뿜었어. 크리스티나가 시간을 끌며 도라는 마법원을 그리며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 했어. 그녀의 시체가 환경을 파괴하게 둘 순 없어. 교장 올리비아가 도우려 했지만 정령을 소환할 수 없었어. 갑자기 메인이 나서서 모두 피하라고 하며 나머지 일을 끝낼게. 크리스티나는 그를 믿어 물러났어. 올리비아는 도란이 고급마법을 쓰려는 게 이상했지만 그와 함께 결계 원이 그려지니 그는 주변에 피해 없이 적을 없애려 했어. 그는 그녀의 광기가 지겹게 느껴지며 즉시 1000개의 창을 활성화해 수억 개의 날카로운 무기가 몸을 꿰뚫었어. 그 역겨운 놈이 마녀를 산산조각 냈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결계가 둘러싸여 있으니 상대는 도망칠 수 없고 폭발했지만 피해는 전혀 없었어. 그래서 이 증거로 그녀의 공모자들을 고발할 거야. 몇 날 후 그 커플은 올리비아 교장이 마련한 집에서 며칠을 보냈어. 크리스티나의 서류가 완성되길 기다리는 동안 도라는 그녀에게 공부하게 했어. 셀리나는 이 일에 서툴어서 조금 읽기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크리스티나도 방문해 두 친구가 적응했는지 봤어. 교장 올리비아와 구다씨도 도착했어. 전날 사건을 처리하느라 이제야 와서 감사를 전했지. 도라는 그분의 후유증을 이해해줬어. 셀리나는 그가 고개를 숙이자 충격받았어. 자신은 다친 데도 없는데. 처음에 그 커플은 미끼가 되자 놀랐어. 그런데 그가 악당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연기한 건 마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어. 실은 그는 꽤 선량한 사람이야. 다행히 도란이 스승님의 해독제를 가져왔고 즉시 효과가 나서 탈출할 수 있었어. 오늘 그는 셀리나가 베란마을에 살 수 있는 허가서를 가져왔어. 그걸 보니 뱀소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 이제부터 이 왕국의 시민이 되니까. 교장은 익숙한 손님이 두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 바로 스승님의 아들 렌즈 형이었어. 도란과 아주 친해. 마구루 부인이 셀리나의 일에 대해 편지를 보냈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는 두 동생을 도시 산책에 초대했어. 이 기회에 한번 놀러 가자고. 여기 시장은 모든 걸 팔아서 아주 활기차. 뱀소녀가 소년이 물건을 떨어뜨린 걸 봤어. 뱀소녀가 소년이 물건을 떨어뜨린 걸 봤으니 주워줬어. 그런데 괴물 취급을 받았어. 도란이 위로했지만 그녀는 이 일에 익숙해. 괜찮아. 제넬로 형도 나서서 물건을 돌려줬어. 새 친구는 모든 게 해결되니 마을로 돌아갔어. 그때 그 형이 동생에게 학원 입학을 제안했어. 교장이 네 재능을 높게 평가하니까 네 마법을 방치하면 아까울 테니까. 그는 마을 일 때문에 거절했어. 올리비아는 그의 내면에 있는 영혼에 대해 말했어.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학원에서 지식을 넓혀야 할 거야. 지금은 이 초대를 보류할게. 도란이 원하면 언제든 올 수 있어. 도로 가는 길에 크리스티나가 그의 결정에 대해 물었어. 그는 마을을 사랑하고
드래곤의 힘으로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 셀리나는 그가 떠나는 걸 원치 않아.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반대로 크리스티나는 학원이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장면이 전환되며 숲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수천 마리의 괴물이 마족으로부터 풀려나 세계를 침략할 준비를 해. 숲에 사는 엘프 부족이 첫 타격을 입었어. 그 검은 개미들은 무척 사납고 한 번의 공격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 순식간에 영웅적인 요정 전사들이 쓰러지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다른 이들이 도착해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며 걱정에 휩싸였어. 근처에서 숨이 끊어지려는 누군가가 마병이라는 위험을 경고했어. 베란 마을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 오늘 메인과 크리스티나는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켰어.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그들의 기초는 좋고 조금 더 강해지면 어른처럼 검을 휘두를 수 있어. 바란 대장은 30분 후에 휴식을 알렸어. 이 광경을 보며 셀리나는 전날 학원의 초대를 떠올렸어. 거기서 그는 더 빨리 성장할 테니까. 그녀는 도란이 자신을 버리고 먼 곳으로 갈지 궁금해졌어. 슬퍼하다가 아이들이 뱀꼬리를 미끄럼틀 삼아 놀자 그녀도 쫓아가 꾸짖었어. 이런 장면을 보니 그녀가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는 게 기쁘네. 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길. 크리스티나는 숲 탐험을 부탁했어. 그녀는 그곳에 야수가 많다고 들었고 평범한 훈련이 지루해서 위험한 생물과 시합하고 싶어. 도라는 이걸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 크리스티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 안비가 돼지를 치러 가지 못하니 대신 해야 해. 게다가 숲에 도토리가 많아서 돼지들이 좋아할 테니까. 마을의 성장을 돕는 건 필수야. 도란이 뭐라고 해도 그녀는 갈 테니 그는 동의했어. 곧 돼지치는 근위대가 형성됐어. 모두 완벽하게 무장해서 야수에 대비했어. 요즘 괴물이 자주 나타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했지. 크리스티나와 셀리나는 기술이 출중하니 걱정 안 해도 돼. 숲의 공기는 훨씬 상쾌해.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기서 치유하면 딱이겠다고 생각했어. 셀리나도 인정해. 숲에서의 삶이 가끔 매력적이지. 다만 좀 외로울 뿐. 돼지들이 야수에게 잡아먹이지 않게 모두 순찰을 나눴어. 바란 대장은 이곳이 사람 셀덤 지나다니니 주의하라고 했어. 소리가 나면 괴물일 테니 공격으로 봐. 말이 끝나자마자 뚱뚱한 병사가 검치호에게 노려졌어. 숲의 보스가 아니지만 이놈은 강하고 독까지 있어서 병사를 겁주네. 다행히 대장이 재빨리 반응해 그 자리에서 때려잡았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거대한 개미무리가 나타났어. 소리를 듣고 메인과 두 친구가 달려왔어. 다행히 아직 때가 됐으니 도라는 크리스티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그들은 이런 놈을 본 적 없어. 도라는 이게 마병이라고 알았지. 막의 거주자 중 하나가 만든 거야. 이건 하급 병사로 정찰을 위해 보내진 거야. 그런데도 대장을 쓰러뜨릴 수 있네. 도라는 이들을 로트라고 불렀어. 크리스티나를 놀라게 하며 물어보니 그는 책에서 읽어봤대. 바보 같지만 속도와 힘이 대단해. 그래서 젊은이는 그걸 붙잡아 크리스티나가 베게 하려 했어. 원거리 공격으로 도라는 놀라움을 줬어. 그 일격은 강했지만 아직 쓰러지지 않아. 크리스티나의 마무리 일격이 필요했어. 곧 험으로 사라졌으니 도라는 비밀을 지키라고 했어. 마족의 공격임을 알면 모든 게 뒤집어질 테니까. 저녁에 관련자들이 모였어. 마을장은 바란대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왔어. 목숨은 위험하지 않지만 한동안 쉬어야 해. 다른 이들은 검치호 공격에 걱정했어. 더 중요한 건 바란을 공격한 게 뭐였는지 모르겠어. 크리스티나는 숲에 이런 게 자주 나타나나 물었어. 마을장은 이게 처음이라며 마족 관련은 숨겼어.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이후 사람들의 정신 상태야. 바란이 마을에서 가장 강한 전사니까. 그가 다치면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테니까. 도라는 검치호 하나만으로도 충격인데 마병은 훨씬 더 크니까 말 안 했어. 마병은 훨씬 더 큰 문제야. 저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마구루 부인이 바란 대장이 깨었다고 했어. 상처를 보니 검치호가 아니라 더 강한 게 한 짓이야. 그래서 대적하기 힘든 종류라고 확신해. 도라는 스승님께 숲의 비밀스러운 일이 뭐냐고 물었어. 조사하고 싶어. 마구루 부인은 어떤 일이 있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 그게 국경지역 사람들의 방식이야. 그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죽으면 대지에 돌아가. 도란이 생각하는 건 자연에 도전하는 거야. 때로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하니까. 이대로 안 하면 후회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스승님은 그를 조사하게 허락했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해. 만일의 경우를 위해. 크리스티나가 자원했지만 마을장이 막았어. 그녀가 위험에 처하면 학원에 어떻게 말하겠어. 게다가 구다위원에게 안전을 약속했으니까. 그 말에 셀리나가 자원했어. 그녀의 특별한 눈으로 도란을 도울 테니까. 도란은 혼자 갈 생각이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동의했어. 크리스티나는 남아있으라고 조언받았어. 이건 마을의 문제니까. 그들은 이걸 익숙해져야 해. 영원히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장로가 두 아이를 보냈지만 절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했어. 변이 생기면 그냥 도망쳐.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그렇지 않으면 가는 걸 금지당할 테니까. 다음날 아침 커플은 무수한 장비를 들고 출발했어. 셀리나가 등에 맸지? 오랜만에 둘이서만의 시간을 가졌어.
그 말에 뱀소녀는 데이트 중인 줄 알고 기뻐했어. 자신을 유용하게 보여주려 했어. 더는 도란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 젊은이는 안심했어. 게다가 셀리나의 눈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들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숲 가장자리에 도착해 크리스티나가 여기 있자 놀랐어. 아무 일 없다는 척하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네. 도라는 그녀가 금지당한 줄 알았는데 어째서 여기 있지? 그녀는 바람 쐬러 온 척했지만 진짜는 도와주고 싶어. 도란이 말했듯이 이건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 하지만 그녀는 베란마을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거야. 그건 그녀의 생각이고 맞고 틀리는 건 안중에도 없어. 그 말에 도라는 더 말할 수 없었어. 셀리나도 그녀와 함께 가는 게 괜찮다고 봤어. 추가 지원이 필요할 테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녀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말에 도라는 크리스티나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제안했어. 곧 숲 안으로 들어가 거미무리를 만났어. 셀리나가 괴물을 붙잡아 그 커플이 멋지게 보여주게 했어. 수는 많지만 이 녀석들은 약해서 쉽게 넘어갔어. 갑자기 다른 괴물이 나타나 크리스티나를 걱정하게 했어. 도대체 셀리나가 왜 나가서 그 애에게 사과를 주며 그렇게 친해졌어. 도란을 보니 더 놀라워. 그 새끼 7마리를 안고 있네. 그녀는 이런 순한 괴물을 본 적 없어. 게다가 물건을 받은 후 그들을 겁주었다고 사과까지 해. 일단 상황이 안정되니 그룹은 쉬기로 했어. 그 7 원숭이에게도 먹을 걸 주며 그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크리스티나는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어. 누가 괴물과 함께 밥을 먹겠어. 너희들은 안 무섭냐고 물으니 셀리나는 나도 위험한 생물이니까. 크리스티나가 이 소녀와 너무 친해져서 무의식 중에 그 일을 잊어버렸어. 적어도 셀리나의 상반신은 인간 같아. 하지만 원숭이들은 완전히 달라. 그 병을 열어 미안. 미우 언니가 만든 잼을 두 소녀가 맛보게 해. 이건 그들의 가족 신제품이야. 셀리나를 흥분하게 만들었지. 크리스티나는 몸을 웅크리고 움직이지 못해. 작은 뱀이 원숭이 새끼들과 친해지게 안내해. 그들이 먹는 걸 보니 꽤 귀엽네. 그래서 검술사 소녀도 머리를 쓰다듬어 봤어. 그냥 배가 고픈 거지 나쁜 의도는 없어. 공격당한다 해도 아마 먹을 걸 위한 거겠지. 돌란이 원숭이 엄마가 이렇게 강한데도 서식지에서 쫓겨난 걸 놀라워해. 아마 방금 만난 거대 거미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게 증명하듯 숲 깊숙한 곳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크리스티나가 돌란의 엄마가 만든 빵을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 말린 고기로 부드럽게 만들어진 걸 칭찬했어. 이런 식의 숲속 식사, 괴물들과 함께라면 정말 흥미로운 모험 같아. 셀리나도 검술사 친구가 먹을 때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그녀를 부끄럽게 해. 그래서 그녀에게서 뭔가 매력이 흘러나와. 크리스티나가 마치 고전 그림 속에서 나온 듯해. 칭찬을 듣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놀리는 줄 알았어. 셀리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팁을 공유해달라고 물었어. 그게 그녀의 뱀 친구에게 매혹의 마법을 강화해줄 테니까. 도란이 말하길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원래부터 충분히 아름다워. 이 말이 그녀 자신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암시하는 거라. 셀리나가 기뻐서 더 이상 연인을 찾지 않아도 되겠다며 도란과 결혼할 꿈을 꾸게 했어. 도란이 감정을 숨기고 있어서. 그리고 부끄러운 척하면서 도란이 감정을 숨기는 건 여자를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했어. 도대체 왜 이걸 청혼처럼 보이게 하지? 정말 이상해. 갑자기 모든 걸 위협하는 무언가가 나타났어. 갑자기 빛의 구체가 날아왔는데 그 안엔 중상을 입은 미호라는 요정이 있었어. 그 애가 도망치라고 전하려 했지만 괴물들이 이미 쫓아왔어. 역시 전에 본 그 마병놈들이었어. 그래서 도란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지. 셀리나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했어. 두 검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를 처치했어. 이번엔 숫자가 엄청 많아 보이네. 셀리나가 포위당하자 도란이 에너지비처럼 지원을 보냈어. 이 원거리 기술은 효과적이지만 연속으로 못 써. 대신 검으로 싸워야 해. 그래서 두 괴물이 동시에 공격해 오자 도란이 신룡의 힘으로 팔을 변화시켜 간단히 그 머리를 부수고 말았어.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살고 있으니 이 능력을 쓰는 게 부모님께서 주신 몸에 미안하다고 도란이 느꼈어. 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잖아.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잘 싸우고 있었고 위협받을 때 셀리나가 구해줬어.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하자 뱀 친구가 겸손하게 말했어. 나 없어도 네가 잘할 거야. 그게 바로 네 매력의 아름다움이라고. 미호에 대해 칭찬받아서 셀리나가 부끄러워했어. 미호의 경우 구해진 후 안정되자 감사 인사를 했어. 인간과 라미아 부족의 작은 친구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들은 서로 소개하며 그 애가 미호라는 걸 알았어. 그 일에 대해 그 애는 갑자기 마병에게 쫓기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 듣고 나서 도란이 그 괴물들이 숲에서 도망친 이유를 깨달았어. 바로 그 무리 때문이었어. 그 병력은 단지 정찰병일 뿐. 앞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게 확실해. 크리스티나가 미호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어. 그들은 숲의 변화를 조사 중이니까. 그 애는 우리 쪽이 정말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 후 모두가 포위당한 걸 깨달았어. 도란이 그들이 아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크리스티나가 검을 빼지 못하게 막았어. 동시에 친근하게 무기를 내려놓았지. 셀리나가 그걸 이해하고 눈을 감았어. 크리스티나도 따라했어. 그렇게 요정 부족이 나타나서 작은 요정에게 저쪽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요구했어. 도란이 그 말에 약간 짜증이 났어. 마치 자신이 나쁜 놈처럼 하다니.